저는 나은기력과 원장 김대환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투석 환자분들 요것만 아시면 된다. 한편으로 정리하는 투석 혈관의 모든 것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유튜브에서 투석 환자분들이 보실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좀 내용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편에 최대한 압축을 하려고 준비를 했으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투석 혈관 중에 나는 혈액 투석을 하기로 했어라고 결정한 분들은 투석 혈관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투석 혈관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자가정맥 하고요. 인조혈관인데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가정맥이 조금 더 방점을 좀 찍어줬어요. 즉 얘가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장점이 있긴 합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좀 덜 막히고요. 감염률이 좀 낮아요. 인조혈관은 감염률이 조금 높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잘 막힌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게 성숙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바늘로 찌를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짧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조금 고치는 게 좀 수월합니다. 즉 자가정맥과 인조혈관의 장단점은 현재는 큰 차등 안 난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걸로 해야 된다. 이런 건데 투석관이라고 하는 중심정맥도관이라고 하는 목에 천자를 해서 가슴팍으로 빼내는 이런 중심정맥관, 흔히 이제 펌카테타 혹은 투석관이라고 하는 얘는 달라요. 얘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고요. 중심정맥 협착, 그러니까 깊은 쪽에 있는 혈관을 좁게 만들어요. 이게 빨대 같은 게 가슴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빨대가 혈관을 이렇게 자극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투석관이라고 하는 중심정맥도관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면 2-3개월 내로 끝내자. 그 이상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요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정맥 투석혈관으로 하시는 인조혈관 자가정맥 하시는 분들은 큰 차등이 안 나요. 근데 중심정맥 카테터는 안 그래요. 중심정맥 카테터는 피하는 게 좋다. 감염과 사망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환자마다 혈관의 모양, 혈관의 주행 길이, 혈관의 두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드는 거를 잘 만들어, 적절한 위치에 잘 만들고요. 그리고 이게 고장이 나거든요. 그런데 고장이 날 때 어느 정도 고장이 나냐면 1년에 3번까지, 즉 한 4개월, 한 번 고치면 4개월 정도 쓸 때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3개월도 못 가. 한 번 고치면 3개월도 못 가. 그러면 그 투석혈관은 뭔가가 추가 치료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기본 컨셉입니다. 중요한 결론, 투석혈관을 만드는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수술을 하는,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직접 수술 전 초음파나 검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특정 병원을, 대형 병원을 절대 비난하는 얘기도 아니고, 저도 우리나라 S대병원에서 교수로 지내봤지만 이게 대학병원 시스템상 초음파 검사를 수술을 하는 담당 교수님이 직접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아쉽게도. 물론 결과지를 보죠. 그 교육하에 초음파를 누군가 봐주고 자세히 적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다 수술 전에 환자분들 한번 직접 다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좀 꼼꼼한 사람한테 투석혈관 조성술, 투석혈관을 만드는 걸 받으셔라. 이런 팁 결론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만드는 건 자가정맥, 인조혈관, 아래팔, 위팔 요 조합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꺼 정맥으로 아래팔에도 만들 수 있고 위팔에도 할 수 있고, 인조혈관으로 아래팔에도 할 수 있고 위팔에도 할 수 있는데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차등은 안 난다. 가슴에 관 넣는 건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투석혈관을 만들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두 가지예요. 외줄타기랑 똑같습니다. 이게 혈관하고 혈관을 연결해서 적절한 혈액의 양이 정맥으로 지나가게 해서 정맥이 굵어지면 여기다가 바늘로 투석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흐름인데, 피가 너무나 많이 가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투석혈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피가 너무 많이 가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 투석혈관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와서 손을 다 먹여 살리고 가는 게 흐름인데, 중간에 동맥과 정맥이 연결되어 있으니 피가 뺏깁니다. 그러니까 피가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동정맥루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으로 오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죠. 그걸 바로 도류증후군, 스틸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손에 상처가 생기거나 아파서 잘 못 자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피가 너무나 많이 가서 도류증후군이 생겼다면 피가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즉
동맥과 정맥이 연결돼서 이렇게 피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잘. 그래서 혈관이 안 자라는 거예요. 혈관이 잘 안 자라니 찌르기도 어렵고 투석의 효율이 떨어져. 그래서 협착, 좁아지거나 성숙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외줄타기인데 하나는 피가 너무나 많이 가서 생기는 문제, 하나는 피가 너무 안 가서 생기는 문제인데 둘 다 수술하는 사람이 잘 해결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도리중후를 먼저 얘기를 하면요, 100명을 수술하면 20명, 그중에 20%는 손이 좀 시리고 차고 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 20% 중에서요 18%는 그냥 좋아져요. 어떻게? 운동이나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냥 좋아집니다. 손이 적응을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그런데 그 중에 2%,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재수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손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너무 적으니 손이 매일 시리고 저리고 아프고 불편해요. 안타깝습니다. 가지고 이런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혈액을 뽑아서 청소를 해서 다시 몸 안에 집어넣는 혈관 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긴 합니다. 다른 문제는요, 혈관이 잘 안 자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잘 안 자라는 혈관이 어쨌거나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여튼 이렇게 넓혀줄 수 있습니다. 뭘로? 풍선 시술 혹은 재수술로요. 역시 수술했던 사람들이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래서 갑자기 뭐 기승전 자기 자랑인데 만든 사람이 시술까지 함께 해주는 곳이 제일 믿음직스럽긴 합니다. 요즘에 많은 혈관외과 선생님들이 이런 중재술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죠. 가지고 웬만한 곳 가면 잘 해결해 주긴 합니다.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면 이게 이제 혈액이 동맥에서 정맥을 이렇게 넘어가게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피가 약간 뿜뿜 잘 가주는 게 중요해서 저혈압에 빠지면 정맥이 잘 안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압에 빠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약을 단기간으로 끊는 센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각각 환자분들의 케이스, 그러니까 본인의 혈압 상태에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고혈압약을 끊는다라는 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다만 시기나 그 다음에 다른 전투석 같은 전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 혈압의 그 수치가 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한 분들, 제가 수술한 분들 이렇게 붕대를 감아서 보내드리는데 한 36시간 정도는 붕대를 감아서 붓기를 조금 빼주는 게 회복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항생제하고 진통제는 한 3, 4일 정도 드십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부터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간헐적으로 이렇게 수건으로 온찜질 해주면 정맥도 좀 잘 자라고요. 수술했던 부위 회복도 좀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 관리는 이렇게 하시고, 수술 후 운동법까지 얘기하고 질문 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수술 후 운동은 이제 되게 이제 고무공을 하나 줘요. 근데 이제 딱 마우스 같이 생겼는데 요렇게 생긴 이 공 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쥐었다 폈다라고 흔히들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요것만 하시는데 아니에요. 요거는 3가지 운동 중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운동은요, 이렇게 암 컬링이라고 그러죠. 옐보 플렉션, 그러니까 팔을 굽히는. 그래서 의자에다가 고무대를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500cc짜리 물병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드는 요 운동도 중요한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마음껏 쓰세요. 경청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왕십리에 있는 나은길 외과에서 투석혈관을 전문으로 요것만 하고 있는 혈관외과 의사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주제에 대해서, 특히 혈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과 좋은 얘기 나눌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서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